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경제 필독서라고 하면 꼭 보셔야 되는 게 요 EBS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고부기 버전으로 더 재밌고 유쾌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앙은행은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4강이죠. 이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자,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는 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뭘까요? 중앙은행에 예금하러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대출하러 가보셨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요, 첫 번째로는 지급 준비율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통화량을 조절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통화량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화폐 발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일을 하는 게 중앙은행이 하는 일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지급 준비율을 결정한다. 여러분, 지급 준비율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은행이 최소한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돈, 그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급 준비율이 예를 들어 10%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겠네요. 자, 제가 1000만 원을 신한은행에 예금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1000만 원. 자, 그러면 신한은행은 어떻게 하느냐? 1000만 원에서 90%인 900만 원은 다른 사람 대출시켜주고요. 내 돈 가지고. 그리고 10%는 지급준비율이니까 한국은행에다가 예치를 시켜놓습니다. 이해되셨죠? 10%가 지급준비율이면 10%를 제외한 90%는 대출을 시켜줘도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은행이 거의 말 그대로 무한적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 농부에게 농협에서 100만 원을 이 친구한테 대출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100만 원을 받았죠? 근데 B 농부한테 100만 원 갚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나 봐요. 그럼 B 농부한테 이 100만 원이 또 이동됐죠. 그런데 이 B 농부는 어때요? 할 게 없네, 100만 원 가지고. 다시 은행에다가 예금을 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00만 원이 A 농부 거쳐서 B 농부 거쳐서 다시 은행에 들어가잖아요. 뭔가 또이또이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0만 원 예금 들어온 거는요, 은행은 어떻게 하냐면 10만 원 지급 준비율 10%죠. 10만 원을 한국은행에 적립시키고 나머지 90만 원은 이런 식으로 C 농부한테 대출을 또 시킵니다. 근데 이 C 농부도 D 농부한테 갚을 돈이 있었나 봐. 이 90만 원 고스란히 갚습니다. 근데 또 어때요? D 농부는 돈이 많아. 분홍이야, 분홍. 할 게 없어요, 90만 원 가지고. 다시 농협에다가 돈을 넣었네요, 예금.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90만 원에서 10%인 9만 원은 지급 준비율로 한국은행에 적립을 하고요. 나머지 90% 81만 원은 아무개한테 또 대출을 시켜주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A 농부부터 B, C, D 농부까지 요 처음에 100만 원 가지고 계속 움직이거든요, 지금 이 100만 원이. 그런데 이 100만 원이 지금 100만 원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봐보시겠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100만 원 가지고 90만 원의 대출을 한 번 더 만들었죠. 그러면 이때 이미 100만 원은 190만 원 됩니다. 시중에 깔린 돈은요. 그런데 이 90만 원이 다시 D 농부를 거쳐서 은행에 들어오죠. 그러면 또 다시 이게 90만 원이 81만 원의 대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봐볼까요? 갚아야 될 돈, 그러니까 대출 금액만 볼게요. 대출 금액만. A 농부가 100만 원 갚아야 되고요. C 농부가 90만 원 갚아야 되고요. 어떤 누군가가 81만 원 대출을 가져갔으면 81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은행한테 총 들어와야 되는 돈이 지금 이제는 얼마가 된 거예요? 271만 원. 여러분 대박이죠? 100만 원 가지고 창조경제, 100만 원 가지고 얘 빌려주고 얘 빌려주고 누군가한테 81만 원 빌려주니까 은행은 100만 원 가지고 지금 271만 원 받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바로 신용창조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낮출수록 은행이 돈을 더 많이 신용경제로 신용창조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은행은 돈을 불립니다. 이렇게 은행이 돈을 불린다 라는 거고,
두 번째로 통화량을 조절한다. 통화량을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 자 봐보세요. 시중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가져와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늘릴 수도 있지만, 은행도 돈이 부족하면 돈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빌려오겠습니까? 한국은행. 그럼 한국은행이 돈 빌려줄 때 그래 공짜로 빌려줄게 이러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때 지급하는 이자가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 많이 들어보셨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많게 할지 적게 할지를 결정하는데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인하할지 입니다. 그러면 인상할 때 어떻게 되고 인하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왜 기준금리를 낮춰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돈이 돌고 돌아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돈 좀 쓰라고 기준금리를 낮춰주는 겁니다. 대출을 쉽게 받으라고. 자, 한국은행이 신한은행한테 돈을 싸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한은행도 장사잖아요, 장사. 싸게 빌려왔으니까 얘도 어느 정도 싸게 대출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죠? 대출 이자율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출을 너도 나도 받겠죠. 영끌 하겠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아져요.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그죠? 자, 기준금리가 그럼 높을 때는 경기가 좋을 때라고 볼 수도 있고, 시중의 통화량이 너무 많이 증가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가 있죠. 이럴 땐 기준금리를 높입니다. 돈을 걷어오겠다, 역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은행이 원체 비싸게 빌려주니까 더 비싸게 대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나 대출 안 받을래. 대출 못 받겠다. 시중에 돈이 많이 안 풀리겠죠. 이런 식으로 통화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싶을 때는요, 기준금리를 낮추면 되고요. 통화량을 감소시키고 싶을 때는요, 기준금리를 높이면 된다. 자, 그런데 이러면요. 여러분, 우리 제로금리잖아요, 요즘에. 한국금리도 얼마나 낮아요, 기준금리가. 미국은 제로금리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걸 2023년도까지 유지하겠대요. 그러면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통화량 증가를 못 가져올 거 아니에요. 이걸 못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못 하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 요겁니다. 중앙은행이 하는 일, 마지막 화폐 발행. 다시 한번 볼까요? 제로금리 시대가 이렇게 왔죠. 5.25에서 여기까지 금리를 인하시켰어요.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는데요. 그럴 때 하는 게 뭐다? 바로 이거죠. 말 그대로 돈을 이렇게 찍어내서 풀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양적 완화라고 하죠. 여러분, 양적 완화가 왜 생겨났는지 알려드리면,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요. 금리를 더 못 내리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경제가 더 나빠지죠? 그럼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 누가 시작했을까요? 양적 완화. 일본이죠.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그 장기 침체를 풀어낸 묘수가 바로 이 양적 완화입니다.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양적 완화를 하거나. 그런데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하는 게 이 양적 완화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립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앙은행이 하는 일 다시 볼까요? 지급준비율이 결정한다. 지급준비율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신용 창조가 많이 된다. 그만큼 돈을 쫙 만들 수 있다 라는 거고요. 통화량 조절은 기준금리를 낮춤으로써, 높임으로써 할 수 있다. 화폐 발행은 찍어내는 구조이다. 결론.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요, 모두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함인데, 자본주의에서 통화량을요 순간적으로 줄일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라는 거를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고 제가 지금 한 6번째 영상을 다시 찍고 있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BS 자본주의 고부기 버전. 중앙은행은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끼엇. 까부.